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그 드로콜 최적화, 드로콜에 관련된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 앞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GPU 인스턴싱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PU 인스턴싱, 인스턴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인스턴싱 기법은 배칭이 다른 말로 클러스터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배칭과 상당히 유사하게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헌에서는 인스턴싱이나 배칭이나 클러스터링이나 동일한 개념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게임 엔진이나 여러 가지 툴마다 사용하는 기법이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엄밀하게 그 인스턴싱과 배칭을 좀 다르게 설명한 내용을 중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칭과 인스턴싱이라는 개념이 동일한 개념인 어떤 파트는 이겁니다. 그 여러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 여러 오브젝트들을 갖다가 한 번에 드로우 콜로 처리하는 기법이라는 점이죠. 이 부분은 그 인스턴싱과 배칭이 되게 공유하고 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졌을 때 인스턴싱과 배칭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배칭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런 메쉬들을 갖다가 하나의 버텍스 어레이와 인덱스 어레이에 묶어서 한꺼번에 하나의 단일 드로우콜로 처리하는 게 이제 배칭의 기법이었다면, 인스턴싱은 동일한 메쉬의 복사분들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인스턴싱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어떤 행성 주변에 여러 가지 잘게 부서진 돌들이 보이시죠? 이 돌들이 각각 서로 다른 메쉬가 아니라 하나의 동일 메쉬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용해서 이렇게 모양이 서로 다른 것처럼 이 형태로 복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거든요. 이 경우가 바로 GPU 인스턴싱을 통해 가지고 아주 매시브한, 아주 수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하나의 드로우콜로 처리하는 그런 예가 됩니다. 인스턴싱은 이 배칭에 비해서 훨씬 더 런타임에 오버헤드가 적습니다. 당연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배칭이라는 기법이 서로 다른 지오메트리 정보들을 갖다가 메쉬. 이런 메쉬들을 하나를 합치는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인스턴싱에서는 이렇게 별도의 메쉬로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동일 메쉬니까요. 동일 메쉬인데 동일 메쉬에 뭘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개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씬에 뿌려내는 기법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보시면요. 인스턴싱 되는 오브젝트들은 뭐가 다릅니까? 일단은 포즈 정보, 위치 정보가 다르고요. 이게 사실 똑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스케일링을 갖다가 다르게 준다든지, 어떤 반전을 갖다가 한다든지, 리프렉션 한다든지, 어떤 로테이션을 갖다가 준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변화들을 갖다가 포지션과 더불어서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메이션 정보죠. 이렇게 인스턴싱 오브젝트들 메쉬는 동일한데 트랜스폼된 정보들을 별도의 버퍼에 이걸 갖다 저장해요. 그래서 GPU에 던져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서로 다른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정보들이 담긴 버퍼 하나하고 동일하게 쓰이는 원본 메쉬, 이 두 개를 GPU에 하나의 단일 드로우콜로 전달하고요. 그럼 GPU에서 이것을 여러 오브젝트들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게 GPU 인스턴싱입니다. 아주 많은 데이터들, 클라우드, 시뮬레이션 쪽에 인스턴싱을 갖다가 적용한다든지, 또 동일한 어떤 오브젝트, 풀들이 많은 어떤 풀밭, 초원, 이런 것들 표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GPU 인스턴싱이라는 기법을 최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장면들. 엄청나게 많은 메시 덩어리들이 이 화면을 갖다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자, 이거 GPU 인스턴싱을 통해 가지고 자, 이 버텍스 정보들만 자, 트랜스폼 정보를 좀 바꿔가지고 쓰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도 보통 이제 지오메트리 쉐이더를 배우는 학생들은 지오메트리 쉐이더라는 자, 기법을 통해 가지고 보통 지오메트리 변경을 만들어내서 이런 크라우드한 아주 상당히 많은 장면들을 갖다 처리하죠. 이런 나무신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덴스한 자, 숲들을 표현해내는 것들. 앞에서 본 것처럼 행성의 자, 어떤 오브젝트들 자, 이런 자, 풀밭의 모양들도 지금 이 얘가 싹 다 뭐냐면 GPU 인스턴싱을 통해서 만들어낸 얘입니다. GPU 인스턴스라고 해서 유니티의 플러그인으로 판매되는 성형 플러그인의 어떤 데모샷인데요. 자, 보시면 아주 막강하죠. 그래서 GPU 인스턴싱을 쓰면 이런 아주 고급적인 표현들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GPU 인스턴싱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체를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봅시다. 일단은 드로우콜이라는 게 발생하는 우리가 전체 그래픽 파이프라인에서 생각해 보면 CPU와 GPU로 데이터가 넘어갈 때 자, CPU가 GPU한테 뭘 그려라 라는 명령을 내리죠. 일단 그게 뭘 그려라 라는 드로우콜인데 드로우콜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뭘 그려라 라는 것과 더불어 어떻게 그려라 까지 포함됩니다. 어떻게 그려라는 것은 결국 GPU 상에 있는 그 VRAM에 포함되어 있는 그 GPU 스테이트 또는 GPU 상의 렌더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이 스테이트를 갖다가 변경하는 것으로 보통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려야 하는 대상에 대한 명령어들이 포함되어 있고 GPU 또는 렌더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것 크게 두 가지 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드로우콜이라는 녀석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는 일이냐 자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시점에서 생기는 거고 이 녀석은 어느 녀석의 병목이냐 자 CPU 바운드다 CPU 상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다 GPU 상의 문제가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렌더 스테이트에 어떤 정보들이 실제로 표현되는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원리들이 결국은 GPU 어떤 램에서 GPU 메모리로 데이터가 넘어갔을 때 여러가지 이 데이터를 갖다가 자 스테이트에서 핸들링 해줘야 되는데 스테이트의 정보를 변경함으로써 이 메모리에 있는 정보들을 갖다가 핸들링 하는데 이 명령을 보내는 것이 바로 드로우콜이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구조들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개념에 대해서 오개념을 갖거나 혼선 없이 좀 이해가 잘 되실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렌더 상태 변경할 때 결국 CPU에서 자, 너무 많은 드로우콜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렇게 어떤 GPU에게 일을 던져줬을 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자, 이게 사실 마치 그전 프레임을 처리하면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CPU에서 렌더링 콜을 보내면 정밀하게는 이게 병렬 처리거든요. 설명 안 했습니다. 커맨드 버퍼라는데 보통 모던 GPU는 그렇습니다. 커맨드 버퍼라고 해서 이러한 CPU에서 GPU를 던진 명령어들이 GPU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차곡차곡 쌓여요. 이걸 갖다 우리가 커맨드 버퍼라고 하는데 소위 Q라는 구조입니다. 자, 먼저 들어온 명령이 먼저 처리되는 방식. 우리가 이걸 갖다가 먼저 들어온 first in 먼저 처리된다. first out 하는 FIFO 구조라고 부르는 Q 구조입니다. 아타 쪽 친구들 좀 어렵겠죠. 그냥 1번 들어오고 2번 들어오고 3번 들어오는 순서대로 CPU가 이제 커맨드를 갖다가 드로우콜 보냈으면 이게 하나의 어떤 버퍼에다가 그 대기열에다가 이렇게 써 있다가 GPU가 앞에 일을 끝마치면 자 먼저 들어온 명령부터 차례대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뭐 이런 약간 복잡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들어온 명령어들이 처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다르다. 이건 뭐 기억 안 하셔도 좋고요. 근데 혹시 다른 자료 보다가 설명 자료랑 다르다 생각하시면 제가 거짓말하는 게 되니까 제가 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튼 이 CPU 바운드입니다. CPU 쪽에서
이게 병목이 생겨가지고 GPU가 일 처리 못하게 만드는, 자, 그 렌더를 갖다가 실제 못 걸게 만드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 드로콜의 상한선은 한 1000에서 2000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모바일 경우에는 훨씬 더 문제가 많다. 100에서 200. 자,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의 메시, 하나의 머티리얼이 구성되어 있을 때 드로콜 1이다. 그래서 메시가 하나라 하더라도 머티리얼이 여러 개라면, 자, 드로콜이 또 n이고요. 맞습니까? 메시가 여러 개일 경우, 머티리얼은 공유하더라도 드로콜 n입니다. 또한 하나의 단일 메시에 하나의 단일 머티리얼이라고 하더라도 렌더되는 그 패스가 원 패스가 아닌 멀티 패스일 경우에는 멀티 패스 수만큼의 드로우콜이 발생하는 것이 일단 전체적인 드로우콜에 발생하는 횟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러면 어떻게 드로우콜을 줄일 것이냐. 먼저 눈에 보이는, 자, 영역에 실제 3000 오브젝트를 줄이자. 니어팝 클리핑 플레인의 거리를 줄이거나 어클루전 컬링, 레벨 오브 디테일 기법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컴퓨터 그래픽스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라이팅에서 리얼타임 라이트 대신 베이킹 된 라이트를 쓰거나 실시간 그림자에서 퀄리티 조절, 리프렉션 프로브 사용을 줄인다든지, 그래서 아주 비싼 연산이 필요한 렌더링 함수들을 갖다가 줄였으면 드로우콜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아틀라스 사용해서 자 텍스처를 갖다가 하나로 병합함으로써 드로우콜을 줄이는 방법, 자, 배칭 기법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메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드로우콜을 보내는 방법, 자, 그리고 오늘 했었던 인스턴싱을 이용해서 하나의 메시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아주 복잡한 신들을 갖다가 다음과 같이 원 드로우콜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CPU 바운드 됐을 때 그 드로우콜만의 문제로 오버헤딩 뭐냐면 병목이 일어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병목이 상당히 많은 요인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좀 파퓰러하고 많이 사용되고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 가장 빈번하게 생기는 어떤 최적화 이슈가 드로우콜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 외의 어떤 이슈들을 또 최적화하기 위한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병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프로파일링 등의 기법을 통해 가지고 병목의 요인을 발생하는 것, 그 내용부터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로우콜에 관련된 몇 개의 시리즈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